네,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5번에 유치권 소멸의 2번. 자, 거기 보시면은 채권자가 무슨 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피담보 채권 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의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채권의 소멸 시는 뭐한다? 진행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식으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을 텐데 보세요. 처음에 뭐 하죠? 이렇게 점유를 하죠. 그럼 점유하다가 어떻게 되죠? 물건 관련 채권 있죠. 그래서 무슨 권? 돌리죠?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돌아갑니까? 이게 두 개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권 행사는? 이게 이 밑에 유치권 돌아가는 것은 점유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는 뭐예요? 점유 계속 인도 거절한다는 얘기지 무슨 행사가 아니다. 채권 그대로 있잖아. 그럼 채권을 뭐 하지 않고 있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별도로 채권을 뭐 해야지만이 행사해야지 채권의 소멸시가 뭐 된다? 중단된다. 그래서 밑에 중요 표시에 유치권 행사가 무슨 행사가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가 채권 소멸시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뭘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조문이 있을 거예요. 326조. 제목이 뭐죠?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종된 유치권도 따라 죽죠. 근데 채권이 살아있는데 유치권이 독립해서 소멸시에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는 돌리는 게 유치권 행사죠. 그러니까 카센터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게 무슨 행사예요? 유치권 행사지. 그것이 수리비 채권 행사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채권이 뭐에 걸려 죽으면 그때 유치권도 따라 죽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니까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소멸시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갑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반대죠. 유치권은 법정이고 저당권은 약정이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고 우선 변제가 없는데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이 키워드야. 그러니까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받는 게 키워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만 갖죠. 그래서 우측에 저당권자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저당권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다? 등록된 것만 한해서 인정되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법률, 등기된 임목하고 관습법,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 있죠. 그럼 등기된 임목은 뭐 설정할 수 있지만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거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뭐다? 등록된 것만. 두 번째,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취득권이 없다? 점유는 누가 하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죠. 여기 갑이 있잖아요. 여기 제공자 여기 의란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갑은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자죠. 점유 누가 해요?
설정자가니까 과실은 누가 가져간다? 저당권 설정자가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세 번째, 저당물 반환 채무권이 없죠. 반환이 뭐죠? 네 글자 점유 내나 할 권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이야기를 우측에 121페이지에 2번에서 다시고 설명해 놓은 거죠. 2번 우측에 1, 2, 3번이 왼쪽에 있는 거 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과실 취득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 저당권 설정자. 다만 이제 저당 부동산 뭐가 있으면, 압류가 있으면 누가 가져가도 좋다? 저당권자가 가져도 좋다는 거. 그래서 1, 2, 3번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자, 넘기시고 122페이지에 우선 변제권입니다. 무슨 변제권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자는 뭐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은 특징하고 뭐죠? 무슨 변제? 이 키워드 여기 잡으라는 얘기예요. 입장권. 그러니까 우선 변제 들어가면 경락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찍는 게 뭐예요? 네? 원본. 두 번째, 약속된 이자죠. 이 이자는 뭐죠? 제한 없이. 그럼 뭐란다?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 무슨 금? 위약금. D.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갖다가 줄임말이 뭘까요? 무슨 이자? 지연이자는 무제한하면 안 돼요. 후순위 권리자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1년분에 하나인다. 끝에 이거 하나로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비용? 5개입니다. 이거 하면서 이거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로쿠 거 거꾸로 한번 읽어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한 번씩 그냥 틈내 읽어보라는 얘기야. 로쿠 거 그 중에 하나겠죠.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선배 거꾸로 읽으란 말이에요. 왜? 왜 자꾸 거꾸로 읽으라 할까 자꾸? 앞에 거 2개 얘기다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뒤에 거 2개 기억하는 게 낫단 말이야. 2개. 그러니까 시험은 끝에 꺼낸단 말이야. 지금 시험 몇 회야 지금이? 20 몇 회야 지금? 그 앞에 거 하도 썼으니까 어떻게 해? 뒤에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무슨 비용? 실행비용.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지연이자 몇 년분? 그 다음 위약금, 이자, 원본. 그래서 5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여기 이자하고 뭐하고? 체불 손배.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밑에 360조 자꾸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5개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이건 누구 용이다? 후순위 권리자 용이지 채무자 설정자 용 아닙니다. 지연이자 1년분 누구 용이라고요? 후순위 권리자 용이지 채무자 설정자 용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4번에 2번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저당권 피담보 채무 범위에 관해서 민법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 채권자, 저당권자의 제3재단 관계에서 제한이며 채무자나 설정자가 저당권자, 채권자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연이자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용이지 채무자, 설정자용이 아니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으면 지연이자는 1년분이 아니란 얘기지.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후순위 권리자용이라고 했잖아요.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어서
저당권자가 지연이자가 한 5년치가 돼서 다 담고 있는데 채무자 설정자가 와가지고 야 지연이자 몇 년분 가져가? 1년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무자 X 마스크 들어가야 돼. 무슨 마스크? 채무자 설정자는 지연이자 X 마스크야. 무슨 마스크? X 마스크가 세 군데 있어요. 첫 번째 무권 대리에서. 무슨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 X 마스크. 잘못이 있잖아요. 무권 대리는 잘못이 되면 X 마스크야. 따라서 무권 대리 무슨 최고권 갖는다? 안 돼. 아무 권리도 없고 책임만 져야 돼. 두 번째, 이 피담보 채권 범위에서 채무자 설정자는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설정자 X 마스크. 또 특별법 가면은 임대차 있었죠. 자, 기간을 임대차에서 6개월로 정했습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정했습니다. 임차인 6개월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지가 유리하면. 근데 임대인이 6개월 주장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2년 미만 정했을 때 누구는 말할 수 없고 임대는 X 마스크야. 누구만? 임차인만. 여기서도 X 마스크야. 피담보 채권 범위에서 지연이자 1년분 할 때 누구는? 채무자 설정자는 말하면 안 돼요. 누구다? 후순위 권리자용. 다음 우측 갑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자, 가로 1번 제목이 무슨 물? 부합된 물건에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치겠죠. 저당권 설정 전후 물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종물.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뭐한다? 미칠 수밖에 없지요. 또 종물 밑에다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 어디에도 미친다? 쓰지 마시고 밑에 표 있죠. 표. 맨 밑에 표 있죠. 중앙에.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은 저당부동산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많은가? 미치는가? 거기 제목이 뭐죠? 지상권에 기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종된 권리인 어디에도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돼 있죠? 그건 이런 것 때문에 씁니다. 빈 토지에다가 뭐 설정받아서 예? 을이 지상권 설정받아서 을이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토지 사용권 모두 있고 지상권도 있고 플러스 지상물 모두 있다. 소유권.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됐다는 얘기죠. 뭐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어디에 미쳐요?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다 안 미친다? 이때는 미친다고 봐야 돼. 그 이유는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이 나타나게 되면 경락에는 모두 취득하고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지상권도 취득한다고 봐야 돼. 이때 지상권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종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대지사용권이 있어요.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되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대지사용권에 미치죠. 전유 부분이 주가 되고 대상권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 왼쪽에 무단경작 농작물에는 효력이 미쳐야 미쳐요. 자, 무단 농작물 나왔죠. 세 가지 써보세요. 뭐? 무단 식재, 무단 신축, 무단 경작. 그럼 무단 신축, 처음에 무단 식재죠. 그럼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는데
누가 와서 거기다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 저당권 효력은 수목에 미칩니까? 네? 미치지. 왜? 부합했으니까. 근데 무단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죠.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무단 정장 농작물도 토지에 뭐 하지 않았으니까 효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고, 맨 밑에 이제 물상대위가 있네요. 무슨 대위요? 무슨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우선 변제라는 것은 목적 부동산을 뭐에 붙여서 경락대금에서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만약에 뭐하면 사라지면 과연 그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치는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상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제목은 저당권 붙은 토지가 뭐한 경우? 매각된 경우고요. 밑에는 저당권 붙은 토지가 강제 수용됐다는 얘기죠. 특징. 위에 매각대금 청구권에는 물상대위가 뭐 하지 않는다. 근데 보상금에는 미친다고 그랬죠.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한 방에. 그렇죠. 원시취득과 뭐다? 승계취득을 기억하면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매각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각되면은 저당권이 사라져요? 말이 없으면 저당권 같이 가는 거죠. 왜? 매매가 뭐가 되기 때문에 승계. 근데 토지가 뭐가 되면 수용되면 이건 뭐다? 원시취득이야. 그럼 거기 지금 토지가 두 가지 있다는 얘기죠. 무슨 토지하고? 첫 번째가 매각 토지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매각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저당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가 되거나 수용됐다는 얘기죠. 자, 수용되면 무슨 취득을 하는 거죠?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은 이게 절단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시는 전주인이 갖고 있던 권리를 전부 다 삭제되고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수용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대금이 없다는 거예요. 경락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변형된 가치물. 이쪽에서는 뭐 받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무슨 금? 보상금 무슨 권이 있을 거예요?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입장권을 어디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네? 입장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디로? 밑으로. 어디로? 보상금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거 무슨 대비? 자, 매각 토지는 이게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라는 것은 앞에 거 다 이어받는 거죠. 효력이 미쳐요. 그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무슨 대금 들어서 받으면 되는 거지. 받으면 되는 거지. 자, 팔았으니까 여기서 무슨 금이 나와요? 네? 매각 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각되면 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상이 코스 무슨 들어갔어?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토지? 매각 토지와 무슨 토지? 수용 토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권. 그래서 그 청구권을 뭐 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가야 돼. 뭐 된다고요? 압류.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가로 4번 있죠. 무슨 대비?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을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미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 수여받게 될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경우 지급 또는 인도 전 반드시 뭐 할 것?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할 것? 압류가 들어가야 돼요. 저당권자 본인 스스로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제3자가 압류해도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물상대위. 자, 지상권은 물상대위가 있습니까? 지상권 없죠. 지역권 없지요. 뭐가 있어야지? 아니,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우선 변제가 있죠. 유치권은 없죠. 저당권 있죠. 그러니까 지지전 유질저 중에서 지상지역권은 받을 게 없죠. 설령 지료를 준다 하더라도 받을 채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만 쓰면 안 돼요.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들어가서 못 받으면 경매도 하고 뭐 하든가. 우선 변제도 있으니까 무슨 대상 인정된다? 물상대상. 유치권은 뭘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 그러니까 무슨 성이 없어요? 물상대상 없어. 저당권자는 물상대상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저당권으로 봅니다. 무슨 권이요? 그럼 가등기담보권은 물상대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가등기담보는 경매 시 뭐로 보니까 저당권 보기 때문에 물상돼 있고요. 다음 124페이지 6번 무슨 경매가 나왔어요? 자, 일괄 경매의 출발은 뭐예요? 네? X다, 같다, 다르다. 네? 일괄 경매가 나오면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돼요. 항상 출발을 뭐 놓고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자,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 여기는 법조 없습니다. 여기도 법조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원인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운명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도. 법지가 없어도.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쪽이죠. 그래서 건물이 뭐가 됐을 때 신축되더라도 뭐 인정하지 않는다? 법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건물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철거예요? 철거 안 되는 거예요? 뭐만 경매하면? 법지가 없으니까 건물이 뭐가 된다? 철거될 거예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건물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야. 여기는 법지 없죠. 건물은 여기는 철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운명이야 지금. 출발된 원이 다르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철거된 이 사람만 너무 억울하잖아. 그 철거를 막자 해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그죠? 둘 중 하나야. 같다, 다르다. 둘 중 하나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다? 같다. 반대말은 뭐죠? 다르다. 같다면 영어로지 can. 캔이 뭐죠? 일괄 경매 can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괄 경매 하더라도 입장권은 토지만 붙었기 때문에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된다? 건물은 안 들어가. 하기 싫으면 토지 경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의무가 아니고 뭐니까 선택이니까. 다르면 무슨 경매는 뭘 건너갔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때는 오직 뭐만? 오직 토지 경매 머스트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앞에서 막 현혹한 다음에 일괄 경매하지 않고 토지만 경매한 경우 일괄 경매 안 돼서 토지만 경매해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이와 같은 경우에 네?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락인이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왜 자꾸 모르면 기어들어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있다는 거죠. 왜요? 법지가 없기 때문에 일괄 경매하면 한 사람이 다 경락받으니까 건물 철거 문제가 없지만 혹시 토지만 경매만 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세요? 아시세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순서 가봅시다. 6번에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뭐가 없을 것? 그러면 이거란 얘기죠. 이거나 이거면 여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일괄 경매가 안 된다고. 처음부터 건물이 있는 경우는 일괄 경매가 안 된다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거일 때 같거나 다르거나.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 토지 상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365조가 적용됩니다. 일괄 경매가 들어가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에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면 이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뭐하거나 같거나 다르다면 뭐는 없다는 거야? 일괄 경매 없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는 건물일 것 있죠. 조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조문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왼쪽에다 뭐 할까요? 무슨 당시? 2번 왼쪽에다가 경매 당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밑에다가 같다. 그러니까 가로 1번은 나대지죠. 무슨 대지요? 나대지.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경매 당시 뭐하다면? 같다면. 그죠? 그럼 가로 3번은 뭐죠? 저당권자 선택 자유죠. 그게 캔냐? 무슨 캔?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토지 경매 캔. 네, 그렇게 해서 일괄 경매를 한꺼번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요령은 일단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일단 법지가 없으니까 건물이 뭐가 된다는 거? 철거된다는 거. 그럼 일괄 경매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일괄 경매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면 무슨 경매는 없는 거야?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언제 한다?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을 때 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있죠. 문장 자체를 자꾸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경매 당시 다르면 절대 무슨 경매할 수 없다는 거,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125페이지 가셔서 8번. 저당권, 용익권 관계. 자, 가로 1번은 저당권 설정 이전 대항력 있는 용익권. 저당권 실행으로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경락, 이는 그러한 용익권 제한을 수반한 소유권만 뭐 한다? 취득. 한편, 가로 2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설정된 무슨 권은? 용익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모두 뭐 한다? 소멸합니다. 실행되기 전까지는 용익할 수 있으나, 저당권 실행되면 목적물을 누구한테? 경락인은 뭐 할 것? 인도. 그러니까 어디 기준 잡아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당권 붙게 되면, 만약에 갑의 건물에 대해서 A가 무슨 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서 뭐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B, 전세권이 있고, 만약에 있었다 한다면, 이 등기가 뭐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등기보다 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기준되면 이게 뭐로 되면 경매가 되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게 되면 대금을 다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앞에 사람은 대항할 수 있겠죠. 빠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대항할 수가 없죠. 저당권 이전 용의권은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저당권 이유는 대항할 수가 없죠. 결국 이 전세금이 만약에 1억이고 경락 받은 게 만약에 3억이고 네? 자, B 금액이 만약에 2억이고 자, 을 금액이 만약에 2억이었다면 배당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죠? 그럼 배당 누가 하는 거야? 잔액 1억이죠. 손해본 거 얼마야? B 1억. 그죠? 이 사람 경락받은 사람 얼마 주고 산 거야? 3억 더하기 1억. 안고 샀잖아. 시상이 얼마예요? 4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건 뭐 할 수 있고 안고 가고 뒤에 건. 그러니까 경락의 입장에서는 앞에 건 뭐 하는 거고 안고 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소지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앞에 건 뭐 하고 안고 가고 뒤에 건 뭐 한다? 소재.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수 더 뜨죠. 이렇게 된다고. 이 뒤에다가 저당권을 하나 더 붙여. 여기다가 갑을 병으로 할게. 누구요? 병. 채권이 저당권이 붙어. 그럼 이게 몇 번 저당권? 1번. 여기 몇 번 저당권? 그러면 이걸 없애고 할게요. 또 그럼 정신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채권 있고 뭐가 있고 채권, 저당권 있고 전세권 있고 저당권 있어. 이게 1번 저당권.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자,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 전세권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자, 생일까 살까 하는 얘기예요. 1번이 경매했습니다. 1번 이건 살까요 죽을까요? 이거 경매하면 당연히 죽었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누가 경매했을 때? 이 전세권은 살았을까요 죽을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법리적이었습니다. 민사집행은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한다고요? 그럼 어디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하니까 얘도 살아남을까 죽을까? 그러니까 누가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이 전세권은 뭐 한다? 죽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설명이 된다? 기억이 안 나. 손 드세요. 1번 저당권 왼손, 2번 저당권 오른손 박수 치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박수 치고 떠난다. 경매가 하면 저당권은 다 붙어가지고 뭐 한다? 사라져. 자, 그걸 이제 문장 표현한 것이 밑에 8번에 2번의 밑에 중요 표시예요. 그래서 그 중요 표시 오른쪽에다 뭐 한다? 경매, 박수 치고 떠나라.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붙어가지고 사라집니다. 사이사이 있는 것들 전부 다 뭐 한다? 압사. 후순위 저당권 실행,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1번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2번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함께 뭐하므로 거기서 일단 끊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경매해도 1번이 같이 부딪혀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은 몇 번 된다는 거예요? 1번이야. 그러니까 임차권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주임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에서 임차권 효력을 뭐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저당권 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을 거고 대립니다. 저당권 붙은 부동산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얼굴에 띠들 들어가야 돼. 무슨 가구? 죽을 가구. 왜? 시장되면 저당권 뒤에 있는 건 다 사라지는 거니까. 뒤에 2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하면 뭐다? 박수 치고 뭐 할 거? 떠날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넘겨보시고. 자, 맨 꼭대기 위, 목적물 점유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요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이 뭐죠? 점유 내놓을 권리는 없어요. 방해 제거 예방은 있어도. 자, 3번도 체킹하시고요. 담보물 무슨 청구권? 보충 청구권. 자, 저당권 붙은 부동산에 수목이 있었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고 수목에도 미치겠죠. 말이 없으면. 자, 이때 자꾸 벌채합니다.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벌채, 중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것?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몇 줄까요? 이게 뭐야? 방해, 제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방해 뭐예요? 예방이다. 그런 얘기. 214조. 가능합니다. 근데 기어코 나무를 전부 다 뭐 해서? 잘라서 여기다 바깥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러죠? 반출 수목입니다. 뭐라고요? 자, 반출 수목 반환 가능할까요? 네? 어디다 점유하려고? 어디다 점유하려고 반환 요구해요? 반환이 뭐라고? 반환이 저당권자 뭐 하잖아요?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는 가능해도 벌채, 중지는 뭐 하지만 가능하지만 반출 수목을 뭐라? 달라 하면 안 되지. 대신 이 저당권자는 그죠? 이 갑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저 반출된 수목 이거 좋은 말 할 때 이거 다시 도로 원위치 시켜라. 원위치. 못한다고? 그럼 뭐야? 다른 담보물 갖고 와. 보충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게 밑에 담보물 보충입니다. 즉, 몇 조는 안 되지만 방해 제거 예방은 되지만 반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담보물을 뭐 달라? 보충 요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됐을까요? 1번. 저당 목적물이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권이 아니고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뭐하면 감소하면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 회복 또는 무슨 상당한 담보 제공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되지만 벌채 중지는 돼도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되겠지. 그럼 뭐다? 보충. 원위치 시키거나 안 되면 다른 거 갖고 와라.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벌채 중지는 가능하죠. 근데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돼요. 대신 다른 담보물 갖고 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가.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